올해 피크점이 이미 7월이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매수는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언급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도인들의 연령층이나 매수인의 연령층을 봤을 때 누가 지금 사실 고수냐면은 매도인들이 고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의 급등을 가지고 규제를 생각하는 플랜 B에 대해서 작용점을 가질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지역에 지금 거래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가격이 지금 급등, 그래서 신고가가 터지는 지역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집중하면서 그게 지금 고점을 찍고 이 효과가 확산하는 중에 있다. 실제로 뭐 서초, 반포, 잠원동, 이 세 개의 동네를 보시게 되면은 20평대 신축이 지금 가장 강한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평대로 넘어가는 이 평형대의 집중도 있겠지만 신축과 구축의 가격 괴리도 어마어마하게 같은 지역군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좀 크게 납니다. 크게 납니다. 그래서 뭐 잠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뭐 35억, 뭐 40억 사이에 지금 뭐 38억 뭐 이 정도 이 정도 보이고 있는데 좀 구축 같은 경우에는 25억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괴리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지금 요 아파트들까지도 지금 확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중심 지역의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서초, 강남, 송파의 거래량은 이번 그 7, 8월 거래량이 그 더 증가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오히려 다른 지역구의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25%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은 수반되는 지역이 타 지역구로 확산하고 있고 상승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상승 거래량 보면은 이제 50%가 넘어요. 그래서 52% 정도가 상승 거래.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뜨거운 그 온도가 계속 확산하면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늦은 거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언급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선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 자체는 후대응의 그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해봐야 통선 효과가 더 강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특정 거래 지역의 거래 가격 급등과 거래 집중이 조금 이 분산되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게 특정 지역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미 가격은 고점을 찍었고 거래량도 좀 소폭 낮아지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라는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에 묶지는 않을 것 같다.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8월, 9월 할 때는 대출에 대한 그 진입 장벽 허들 자체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줄 거거든요. 특히 9월에서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이제 2차가 적용이 되는 국면이고요. 또 이미 8월 달에도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7월에 그 가장 저렴했던 6월, 7월의 금리를 이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수요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증여나 불법 거래 여기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가 들어가면 또 수요가 약간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올해 피크점이 이미 7월이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매수는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7월에 이제 피크를 찢어갖고 1년 내내 계속 오르는 것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게 단 몇 개월 만에 그 급등을 했거든요. 몇 개월 만에. 자, 보면은 한 4월부터였으니까 4, 5, 6, 7. 예, 한 4개월 만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지역들이 나와버렸죠. 금액 액수로 봤을 때는 거의 10억 가까이 오른 지역도 단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에요. 오히려 보면 단기 회복, 단기 반등이라고 보면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단기 급등으로 해서 거의 뭐 5억, 10억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금융체의 하락. 금융체의 하락하면서 체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선이 낮아진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거래를 못한
거래량이 일시에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눌려있던 거래 수요들이 일시에 터져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세가의 상승,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수요자가 많았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 전세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만큼 크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전세가 급등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지금 거래가 6월 달에 7,500건 잡히고 지금 8월 이제 중순 됐죠. 곧 8월 15일인데 지금 벌써 거래량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거의 8,000건 후반대까지 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월로 계산했을 때 8,000 초중반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매매 거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전세 거래량은 지금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와 전세 거래량은 낮아졌는데 매매는 증가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대거 전월세가 아닌 매매를 선택하면서 그 전세와 월세 그 상승에 대한 가격 에너지는 매매가 좀 가져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 폭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지금 전세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미 전세가가 전고점을 찍고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여줄 만도 했는데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제어가 전월세 가격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8월, 9월, 10월, 11월 이 하반기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매매는 이미 피크점을 찍었기 때문에 전세 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미 가격은 단기로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선택하는 것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전세 수요끼리 부딪히면서 전세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즌이 열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직 상승 온기가 덜 왔던 지역인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 이제 뭐 중심의 신축들은 이미 갔지만 그 외 지역들은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상승 온도가 이루어지면서 매매가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줄 거다. 이게 하반기의 움직임으로 여전히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용산하고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면은 부동산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까라는 거죠. 자,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2020년 7월부터 취득세 중과죠. 취득세 중과가 들어간 이후부터는요. 실수요 장세였어요. 실제로 집을 대출받아서 장기간 거주할 수요자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높은 가격점에. 그래서 이런 실수요 장세에 토지거래 구역을 지정해봤자 이 효과는 미미하다. 어차피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거래 구역의 효과의 어느 정도를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얻을 득보다 실이 강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실이 뭐냐?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역인 지역, 예를 들어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의 옆에 있는 지역들, 뭐 강동구라던가 옆에 있는 동작구,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성동구, 마포구,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지금 갭 껴서 사는 것을 지금 선호합니다. 서울로 지금 오고 있어요, 수요자들이. 지금 외지 거래가 많지 않다고 뭐 뉴스에선 떠드는데 지금 현재 가격점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비율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외지인 거래가. 지금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는 안 사고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더 무너지고 있고 서울은 가격이 높아서 외지인이 안 살 법도 한데 지금 사는 그런 양극화가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실수요자는 오래 살 거니까는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사도 되지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놓는다는 건 저는 그닥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아니다. 지금은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작은 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지금 아파트의 가격을 봤을 때 자, 아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지금 파는 사람 지금 매도인이랑 매수인 중에는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도인들의 연령층이나 매수인의 연령층을 봤을 때 누가 지금 사실 고수냐면은 매도인들이 고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이제 50대,
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이 거의 매도인 비율이 높고요. 매수인들은 지금 30대, 40대, 특히 40대 연령층이 지금 올해 들어서 높거든요. 예, 높단 말이죠. 그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래 집중 지역 중에서 매도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본인이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내가 사는 조건으로 매도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은 고점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고점 인식. 예, 누가 맞는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약간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주변 지역이 오르게 되면은 이 형님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예. 이거를 득보다 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 시장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상승도 한 번 겪은 게 아니죠. 상승 하락을 한 번 보신 분도 아니고 웬만한 시장 전문가보다 시장을 자세히 알고 계신데 이거를 실제로 정책에 입안을 해서 발표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실이 더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승이 저는요, 올해는 이게 피크라고 봐요. 피크고,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재상승으로 가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를 보여주면 지금 이에 형성되는 과정에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절대로 낮은 가격 수준은 아니에요. 높은 가격 수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대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 금리를 올리고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또 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잠그는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전보다는 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점 인식, 이런 유동성에 대한 제한, 추가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점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중한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 이걸 너무나도 수요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 다음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늘어갈 수 있는 국면이에요. 사이클상. 그래서 전세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와 갭이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 올 하반기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매매 가격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추가 상승의 그 구간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한 조정장이 또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매매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설픈 갈아타기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추세를 보시면서 지금의 호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음 상승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좀 건강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